혹시 매운 음식 땡길 때 어떤 음식 찾으세요? 엽떡? 닭발? 아니면 마라탕? 떠오르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 주제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매운 라면이 먹고 싶을 때는 어떤 라면 고르세요? 이 말 듣자마자 아마 대부분 이 라면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라면을 매운 라면의 대명사로 꼽는 게 우리나라뿐은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아예 코리아 스파이시 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운맛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매력적인 매운맛. 입안이 얼얼해도 손은 멈출 수가 없는 마약과도 같은 맛. 오늘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불닭볶음면의 표절 제품, 그러니까 짝퉁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하도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그만큼 짝퉁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팔도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이름이랑 겉표지만 봐도 불닭볶음면을 겨냥한 제품이라는 게 팍팍 느껴지는데요. 이에 불닭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불닭볶음면 출시 초기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순간적으로 가서 집으려다가 움찔한 적도 있어요. 뭔가 묘하게 다르다 했더니 불닭이더라고요. 이처럼 불닭볶음면을 표절한 제품이 넘치다 보니까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불닭볶음면의 원조가 어디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볶음면의 원조는 삼양식품이에요. 해외에서는 아예 삼양 누들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자,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하려면 삼양식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야 불닭볶음면 하나로 어마어마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불닭볶음면이 출시되기 전에 삼양식품은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양식품 하면 가장 먼저 우지파동을 떠올리실 거예요. 이 우지파동 때문에 삼양식품이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1989년 검찰에 한 통의 편지가 접수됩니다. 기업들이 공업용 우지에 라면을 튀깁니다. 여기서 우지란 소에서 나오는 기름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삼양식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라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지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지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팜유를 사용하는 농심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삼양식품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공업용 우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른 거였어요. 당시 우지는 미국에서 수입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우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업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공업용이란 다른 식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우지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었고요. 게다가 우지는 오히려 팜유보다 가격은 비싸고 대신에 맛도 그만큼 더 좋았다고 해요. 근데 공업용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말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뭔가 내 몸이 아니라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중에 되어서야 삼양식품을 포함한 식품업계는 우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공업용이라는 낙인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국내 점유율 60%를 자랑하던 삼양식품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2년 메인 제품인 삼양라면 하나로 겨우겨우 버티던 삼양식품은 매운맛과 닭을 모티브로 한 볶음면을 하나 출시합니다.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명동의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한 불닭 음식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이었죠. 그렇게 불닭볶음면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닭볶음면, 당연히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삼양식품 연구원들은 불닭볶음면을 만들기 위해서 매운맛으로 유명한 맛집을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맛집 돌아다니는 게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불닭볶음면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은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1년간 매운 소스 2통과 닭 1200마리를 먹었다. 그 좋아하던 치킨조차 먹을 수 없었다. 저는 이 말 들으니까 오싹하더라고요. 저걸 사람 위가 버텨낼 수 있나 싶었어요. 어쨌든 이런 노력 덕분에 연구원들은 가장 맛있는 최상의 배합비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최상의 배합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닭볶음면이 매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은 청양고추와 하바네로 그리고 베트남 고추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기에 치킨 원료와 카레 원료 그리고 삼양식품의 비법 간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중 하바네로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데요. 하바네로의 스코빌 척도는 10만에서 무려 30만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청양고추의 스코빌 척도가 1만에서 3만 정도니까 거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셈이죠. 그럼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척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삼양식품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척도는 4,400 스코빌, 이보다 더 매운 핵 불닭볶음면은 10,000 스코빌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입 먹을 때마다 청양고추 하나를 씹어먹는 셈인 거죠. 가장 매운 제품은 불닭볶음면 7주년을 기념해서 출시된 핵 불닭볶음면 미니인데요. 이건
무려 12,000스코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게 괜히 작은 사이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과 특유의 도전 의식이 결합해서 이게 갑자기 음식이 아니라 도전 과제처럼 돼요. 이때 SNS에서 가장 핫하던 소재가 바로 불닭볶음면 챌린지였어요. 지금이야 다들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익숙해졌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 매웠거든요. 재밌는 점은 이게 해외에서도 먹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매운 음식 잘 먹는 나라로 유명한데 그런 나라에서도 맵다고 난리니까 호기심이 안 생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후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해외까지 이어졌는데요. 라면 하나로 폭발적인 리액션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해외 유튜브에 단골 소재로 사용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영상은 미국의 푸드파이터 맷 크로니가 올린 영상인데요. 이분은 불닭볶음면 15봉지를 고작 10분 만에 해치우는 영상으로 무려 1억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먹는 내내 눈가가 촉촉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기껏해야 뭐 땀 좀 흘리면서 먹는 건데 울먹거리니까 좀 귀엽게 느껴지네요. 심지어 매운 음식을 못 먹기로 소문난 일본에서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줄을 이었어요. 특히나 대식가 유튜버로 유명한 키노시타 유오카는 불닭볶음면을 무려 6봉투나 먹는 영상으로 조회수 1,700만, 나중에는 훨씬 더 매운 핵 불닭볶음면에 도전해 조회수 1,900만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맷크로니보단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굉장하죠. 한편 신기한 조리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즈를 곁들여 먹거나 뭐 주먹밥을 곁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외국 유튜버는 불닭볶음면을 피자 위에 올려서 먹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피자에도 치즈가 들어가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조리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유튜버는 물을 따라 버리지 않고 국물 라면처럼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는 보는 내내 안 돼! 이러고 있었어요. 이처럼 입소문과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불닭볶음면은 라면 업계에서 점차 뒤처지던 삼양라면을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삼양식품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톡톡히 알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2020년 한 해 불닭볶음면의 수출액은 3천억 원, 누적 매출액은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삼양식품의 메인 상품은 삼양라면이 아니라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면을 먹고 남은 국물에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불닭볶음면 혹시 땡기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의 마녀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지금까지 마녀 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